사람의 감정은 변합니다. 아무리 좋아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질리기 마련이죠. 근데 간혹 오랜 시간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질리지 않고 좋은 마음이 유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트루러브라고 부르기도 하던데, 감정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사실 진실되고 아니고랑은 상관이 없어요. 모든 감정은 다 진심이고 트루입니다. 단지 그 마음이 오래가도록 하는 사람만의 고유한 특징이 따로 있을 뿐인 겁니다. 즉 질리지 않는 모습을 가진 거죠.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들 또한 그 모습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씩 오래 만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녀들과 헤어졌던 것도 상황이 안 맞아서 헤어졌던 거지 마음이 질려서 헤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런 질리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녀들 역시 저를 좋아했던 거겠죠. 오늘은 상대방의 마음을 질리지 않게 하는 이 특징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위 사람들까지 포용한다. 사람은 여러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는 여러분도 누군가의 딸이고 아들이고, 누군가의 후배이며 선배 동료이고, 누군가의 처음 보는 사람이며 누군가의 친한 사람이고, 누군가에겐 서먹하거나 혹은 미운 사람일 겁니다. 또 누군가에겐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사랑했던 사람이겠죠.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의 모습만 가진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가지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유독 연애할 때만큼은 연인이라는 한 가지 모습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가족 다음으로 가장 친밀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연인 사이가 딱 한 가지 모습만 있다면 얼마나 빨리 질리게 될까요? 연인이란 형태로만 오래 만나면서 그 안에서 아무리 많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 해도 결국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그 역할의 한계를 확실하게 넓혀주는 게 바로 상대방의 주위 사람들과 인연을 맺는 거예요. 연인이 아닌 다른 관계들, 가족, 지인, 학교 선후배, 직장 동료, 친구 등 연인 사이와 상관없는 다른 역할을 가진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의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한 명을 대할 때보다는 여러 명을 대할 때 더 다양한 모습들이 튀어나올 테니까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상대방도 나에게 질릴 일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친구들이랑 노는 자리에 나도 같이 끼어서 노는 건 당연한 거고, 친구끼리 소개팅을 시켜준다던가, 같은 모임에 들어간다던가, 같은 취미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을 함께 사귄다던가 하면 좋은 거죠. 물론 아메리칸 스타일처럼 평소에 그 사람 가족들이랑 편하게 밥도 먹고 하면 좋겠죠. 전 여친 전 남편이랑 쿨하게 인사도 하고 까지는 힘드시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주위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포용할수록 훨씬 나에 대한 마음이 식지 않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미래에 대해 많이 얘기한다. 보통 사람들은 과거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미래는 알 수 없는 거고, 과거는 확실하게 딱 결과가 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더 편한 거죠. 하지만 평소에는 과거에 관해 얘기를 많이 하더라도 종종 미래에 대한 얘기도 계속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이미 나버린 과거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게 막 설레진 않거든요. 결국 시간이 갈수록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그럼 금방 질리게 되겠죠. 근데 미래는 아직 미지의 것이에요.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설레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행복하자 이런 거 말고 우리가 함께 겪을 미래의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서 계속 감정을 타오르게 만드는 거죠. 몇 년 뒤에 우리 모습이 이러이러하겠지, 앞으로 요거는 꼭 해보자, 지금 하는 일이 이렇게 잘 되면 우리 저 사람들처럼 살자, 이렇게 미래지향적이고 성취하는 것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안 질리고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나면서 언제나 희망이 있으니까요. 이걸 좀 응용한 사례가 있는데 바로 미래지향적인 활동을 함께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보드 커플이 있거든요. 매년 겨울마다 스키장 가서 보드 타는 거죠. 가서 둘이 같이 보드 기술을 연습하더라고요. 올해는 점프에 도전해보고 다음 해는 돌기를 해서 성공하는 식인 겁니다. 그 커플 5년째 잘 사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자친구랑 제가 게임을 좋아해서 만나던 초기에 오버워치를 같이 하면서 같이 등급을 올리는 식으로 이걸 함께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전 게임 재능이 부족해서 중간 정도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여자친구는 상급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결국 같이 하는 시간이 줄어들긴 했지만요. 세 번째, 충동적이다. 아무리 재밌는 포맷의 영화나 드라마도 정석대로 클리셰처럼만 흘러가면 바로 노잼이 됩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갈수록 서로의 생활을 알고, 습관을 알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알고, 행동 패턴을 알기 때문에 결국 봤던 영화를 5번 돌려보는 것처럼 만남이 클리셰 범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거기에 신선한 자극을 주는 것이 바로 충동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때그때 내 기분이나 욕구에 따라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의외의 모습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그때그때 무엇을 원할지, 어떤 기분을 느낄지는 그때가 되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는 법이니까요. 밥 먹고 영화 보는 평범한 데이트를 계획했더라도 뜬금없이
바다에서 회 먹고 싶다 하면서 바다까지 운전해서 가고, 강남역이나 홍대를 걸어다니다가 뜬금없이 클럽 가고 싶다 하면서 1시간 들어가서 놀다 나오는 식으로 해보세요. 술 마시다 취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조심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인사하거나, 구두 신어서 발 아포 하면서 신발 벗고 맨발로 뛰어보는 것도 귀엽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충동적이고 미친 짓을 해서 매력적인 캐릭터가 자주 나오잖아요. 나도 현실에서 종종 이런 캐릭터가 되어줘야 나를 만나는 사람이 드라마틱함을 느끼는 겁니다. 게다가 충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의외의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좋게 얘기하면 상황이 신선해지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는 거지만, 누군가에게 실제 피해를 주는 식으로 선을 넘지만 않으면 상대방이 그걸 옆에서 지켜보거나 함께 휘말리면서 신선한 감정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이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연애를 밝힌 남자 바코였습니다.